앞뒤 다른 썰 보시면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직을 하려고 해도 사실 바로 어떻게 직장을 구해지기 전에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 자취를 하고 있고 한 달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 사정을 알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자기 회사가 좀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회사로 이제 추천을 좀 해줬어요. 자리가 하나 ቢ었다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자리였던 거예요. 제주항공에서 있었던 자리였는데 사실 제주항공 본사는 아니고 아웃소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본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TO가 나면 그 TO를 채워주는 회사 같은 거야. 어떤 직종이었냐면 콜을 받는 직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땐 40명? 한 50명 정도가 전화를 받고 제가 들어가게 된 부서는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전화를 하고 실수가 났을 때 그걸 한번 검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계시는 직장 선배들이 생각보다 자기 그 자리에 대한 부심이 엄청 나더라고요. 본인들이 콜 받는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직책에 똑같은 일을 하고 그냥 보직만 다른 것일 뿐인데 본인이 콜을 안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들이 엄청나게 상위에 있는 그런 듯한 그런 거만함을 내면에 감추고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추천해줬던 친구가 거기에 인사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과면 말 그대로 총무과였고 총무과다 보면은 뭐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비품 관리도 하고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서포트하는 그런 보직이었던 거지.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대충 그런 보직들이 어떤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친구가 거기 있는 직장 상사분, 그러니까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센터장님한테 되게 예쁨을 받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분이 저도 되게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뭐 밥 먹을 일 있으면 저도 데리고 가주시고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좀 직장 생활이 잘 풀리나 했어. 제가 이상하게 어딜 가면 좀 높은 사람들, 군대에서도 그랬고 그 전 직장도 그렇고 조금 더 직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유도 없는 이쁨을 되게 많이 받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저보다 약간 비슷하건 저보다 살짝 높은 선배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층들한테는 생각보다 그 이유로 누구가 좀 나를 예뻐한다는 이유로 미움받는 경우가 되게 허다했어. 근데 이 회사도 그게 마찬가지였던 거지.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예뻐해주고 밥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또 약간 간부는 간부대로 또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그들만의 약간의 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공감대가 다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옆 팀의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무슨 일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부탁을 하시니까 뭐 제가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와드리려고 일을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둘이었는데 저한테 저 어린 씨, 저 사람 저 일 도와주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 그냥 골 때린 사람이야. 개념도 없고, 그냥 뭐, 일도 뭐, 자기 일 안 하려고 하고, 우리한테 짬 때리려고만 하고, 그쪽에서 하는 일도 막 우리한테 막 밀는 것 같고, 하여튼,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해. 내가 뭐, 간지 얼마 안 됐고 아무리 우리 직장 선배가 하지 말라고 해도 또 다른 팀 팀장이라고 해도 뭔가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좀 유도리 있게 하려고 뭐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데서 좀 거절도 하고 안 보이는 데서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제 일 다 할 거 하면서 시간이 나면 그렇게 업무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직장 상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린 씨, 근데 저 직장 상사 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 직장 상사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거기 있는 센터장님이랑 밥도 종종 먹었고 또 인사과에 제 친구도 있고 또 다른 팀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센터장님이랑 또 그 팀장님도 친했기 때문에 아니 같은 회사에서 매일 보는 얼굴을 인사를 안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리 자기네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나한테 그 사람한테 인사도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는 솔직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수긍을 못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랬을 때 제가 맞장구 쳐서 같이 욕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아 그렇군요. 아 뭐 그런 사람이었군요. 여기까지만 호응을 했는데 그것들도 기분이 되게 나빴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점점 요구하는 게 강해지면서 어린 씨가 우리 팀이라면 저 팀장님한테 인사도 하지 말고 저 팀장에 대해서 일도 받아주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저를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 씨는 우리 팀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씨는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어린 씨는 누구 편이에요? 막 계속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어린 씨는 누구 편이냐고. 근데 난 그게 너무 유치하다고 느껴졌어. 왜냐면 나는 그냥 내가 회사 가서 내일 열심히 하고 맡은 일 하고 그냥 오면 되는 거지. 내가 누구 편을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옆 팀 팀장이 나를 갈구거나 나한테 뭐 잘못하는 것도 없고 그 둘이 어떤 좀 힘든 부분이 있어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 안 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도리에 어긋나는 거잖아. 근데 강요를 하니까 그걸 내가 들어줄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제 나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해도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주말에 어디 갔다 오면은 뭐 간식 같은 것도 좀 사다 주고 뭐 휴가 쓰면은 휴가 가가지고 뭐 기념품 같은 거 사오면은 갖다 주고 그러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내가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일부러 이제 직장 상사라든지 뭐 팀장님들이라든지 뭐 센터장님 이렇게 지나가시면 일부러 크게 소리를 질러. 어린 씨 자면 어떡해요. 일하라니까 맨날 잠만 자 이러고 저는 안 잤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팀 잘 돌아갑니까? 하고 누가 물어보면 높은 사람한테 저희는 어린 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우리 팀이 3명인데 그 2명 때문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맨날 일찍 출근하면 어린 씨 맨날 지각한다고 거짓말 치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모함을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도 이제 내가 좀 안쓰러웠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줬어. 비품 관리하면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팀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받을 때는 되게 좋아해. 막 어린 씨 친구가 인사과에 있으니까 우리 간식도 더 많이 주고 원래 저기 어린 씨 친구가 우리 둘만 있고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여기 완전히 막 우리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거든. 근데 어린 씨가 친구니까 간식도 더 주고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또 뭔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는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선은 일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업무에 우리 팀의 모든 일을 내가 완전히 섭렵하지 못한 이상 무조건 내가 부당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우선 좋을 게 없겠다. 우선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일을 열심히 배우자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려는 걸 눈치를 챘는지 일을 배우려는 걸 눈치를 챘는지 일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순 노동만 시키고 그럼 단순 노동 시키면 또 열심히 했는데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들한테는 어린 씨가 일을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일 안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지옥 같았어.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왕따를 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팀한테도 자기네들은 다른 팀 그렇게 저 있을 때 우리 팀끼리 막 욕하고 막 저한테 막 욕 강요하고 해놓고서 다른 팀한테 친한 척 하면서 저 때문에 힘들다. 우리 팀은 일이 워낙 힘든 팀인데 안 그래도 어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면서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우리 팀은 일이 너무 편하고 전화도 안 받아도 돼가지고 진상 상대할 일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휴가 같은 것도 우리끼리 짝짝꿍 맞춰가지고 막 받고 싶고 너무 좋은 보직이 있고 우리 야근할 거 없는데도 야근한다고 구라치고 조금만 앉아있다가 야근 수당 다 받고 너무 좋다 해놓고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일이 제일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제일 힘들고 특히나 어린 시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면서 일부러 다른 팀한테도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뒤에서 따르게 행동하는 건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내가 생각을 했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미치겠다. 너무 인간 같지 않다. 너무 비열하고 비겁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짓까지 하면서 죄책감도 1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난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냐고.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일을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막 이러면서 무조건 시비만 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팀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 제가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랬더니 팀장님이 뭐 대충 뭐 이해는 하신다는 듯이, 근데 이미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팀장님한테도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졌을 거야. 왜냐면은 없는 거짓말 있는 거짓말 다 했는데 내가 그러면은 좋은 사람으로 팀장님이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분란이 있는 사람이라 그분도 느끼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억울한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팀원을 다루는 팀장도 자질이 없었던 거지. 관심도 없고 그냥 그 말만 대충 믿고 그냥 일도 되게 귀찮아하고 그런 팀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어린 씨 그럼 그만둬요. 근데 지금 당장 그만두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두면 그렇지 않을까 이러시길래 바로 그만두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다음 사람이 이제 올 때까진 기다리겠다 했더니 오케이 하고 나서 그래도 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뒤로는 나를 완전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 일도 아예 안 주고 자기네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원래 저희가 일 다 했어요. 어린이씨 어차피 일하던 거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 다 시켜놓고서 일 한 번도 안 시킨 것처럼 저 일도 안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제가 여기 있어봤자 일도 안 주시는데 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도 너무 숨통이 막혀서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난 방송을 시작을 했고 오늘처럼 뭐 이제 직장생활 상사 또는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가 내가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마지막에 붙인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때 그 팀원들이 내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 우리 본사 가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어차피 콜 받는 직원들은 본사를 다 못 들어갈 텐데 우리 보직은 본사에서 데려간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 역시 우리 보직은 본사로 가게 될 거야. 하면서 맨날 본사 발표만을 기다렸어.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본사 직원들이 따로 있는 또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본사에 높은 사람 보면 막 알랑방구 떨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막 거기 있는 센터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한테 막 나가고 어차피 자기네가 본사로 가면 볼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지. 자기 상사를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본사에서 그 보직을 가져가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보직만 뺏어가서 새로 본사 사람들을 꽂았고 거기 일하던 내 선배들은 다 그냥 콜 받는 직업으로 돌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거기가 눈물바다가 됐대요. 그 팀이.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내 친구한테 듣고 나서 너도 어린가 너도 그만두기 잘했다. 너도 솔직히 거기 그 자리가 본사 갈 줄 알고 내가 좀 더 너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자리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됐구나. 결국은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너무 꼴이 좋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몹쓸 짓하고 없는 모함하고 가뜩이나 같은 일하고 힘들게 서로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끼리 와서 하는데 그렇게 모함하고 괴롭히고 진짜 막 뒷담 까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지 않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방송이 딱 끝나고 나서 댓글이 달린 거예요. 뭐라고 달렸냐면 어린씨 내가 어린씨 방송하는 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내가 어린씨 어차피 우리랑 인연이 안 좋게 끝나서 그냥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길 바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본사로 못 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한 사람이 꼴 좋다뇨? 어떻게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막 이러면서 막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처음 보는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또 댓글들을 달았더라고. 뭐라 달았냐면 왕따를 당할 만하니까 당했겠지. 왕따 당한 게 자랑이라고 지금 썰푸는 거임? 막 이러면서 내 방송에 댓글을 막 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방송을 딱 켰어요. 내가 얘기를 했지. 내가 꼴 좋다고 한 거는 솔직히 남이 힘든데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미안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내가 그 썰을 풀었을 때 본인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거나 적어도 자기를 한 번쯤은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무조건 뭐 다른 사람 욕하고 욕하는 거 동조 안 해준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사람 내쫓고 다른 팀장한테까지 인사하지 말라고 유치원직까지 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면서 내가 또 방송을 켜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이거 내려달라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안 지워줬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지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남기는 건 너무 악의적이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내가 없는 얘기한 거 아니고 본인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왕따 시켜놓고 왕따 당할 만이니까 당했고 뭐 왕따 당하는 게 자랑이냐고까지 여기 와가지고 분탕질쇼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댓글도 쓸 정도로 그렇게 떳떳하면 이런 내용 남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이 오히려 그 사람들 욕한 댓글이 많이 달린 거예요. "헉, 대단하다. 전 직장 동료가 대단하네. 여기 와가지고 댓글까지 달고 이렇게까지 회사 그만둔 사람 방송 시작한 사람한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몹쓸 짓을 하냐면서 막 달리니까 자기 댓글을 자르고 빤스런을 하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뭐 자기가 조금만 부당하면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막 달려가 센터장한테. 그럼 센터장한테 막 징징거려요. 막 우리 회사 우리가 불편하고 뭐가 어떻고 나도 뭐 월급 올려줘야 되고 맨날 울어. 그러니까 이제 센터장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오죽하면은 센터장이 그러더라고요. 분란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왜 그 높은 사람들이, 왜 팀장이나 직장 상사들이 그 내 선배들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 그랬는데도 막 뭐 말하면 못 참고 막 그러고 막 남들 괴롭히고 이러더니 결론은 여기 와가지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야. 똑같이 댓글을 달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자기 힘든 거는 막 힘들다 그러고 남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본인은 그렇게 당하는 것도 없어. 근데 뭐 조금만 자기한테 뭐 당연한 걸 요구해도 억울해가지고 항상 미쳐있고 또 막상 남한테는 진짜 억울할 거는 막 전가하면서도 자기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정말 이상한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이었어. 센터장님은 그러셨어요. 꼭 나가야겠냐고. 들어온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사실 그 친구 이름 대면서 누구누구가 그러는데 고생하는 거 나 사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워낙 또 그 사람들이 분란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다. 조금만 더 버텨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든 건 알겠는데 이 힘든 것만 버텨봐. 약간 요런 느낌이긴 했는데 난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사탄들 같았어. 난 정말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거짓말 치는 사람. 근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치는 유형 정말 싫어해요. 소름이 끼쳐.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치나? 근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진짜. 사람이 아무 말 안 했으면 모를까 거짓말 치는 유형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꼭 자기는 정말 거기에 체면에 당한 사람처럼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있어. 난 그런 사람들 무조건 손절이야. 절대 안 어울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치고 앞뒤 무조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내 인생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